안녕하세요. 방금 2022년 8월 26일 5시 9분에 전남 CBS 노컷뉴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시사의 창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10분간 했는데 제가 미처 준비한 자료 그리고 그곳에서 물어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너무 시간 제한상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준비는 많이 했는데 다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제 스스로 질문을 하고 제 스스로 답변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답변을 너무 잘 준비를 했는데 뒤쪽에 있는 질문을 잘 묻지 않더라고요. 이번 일 있고 나서 즉 최근 연일 만 18세, 만 19세 남성과 여성, 대학생 그리고 원가정으로 돌아간 그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거든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이 없으세요? 답변입니다. 어제 발표를 보니 광주광역시에서 강기정 시장님께서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체계를 성장과 자립, 동행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하였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심리치료, 건강 체육,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심리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이 아이들을 위한 심리 안정 그리고 아동의 성장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불어 시장님께서 보호 종료 아동의 100% 자립 지원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의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시설 90개소에 더해 민선 8기 안에 10개소를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 종료 아동들이 나오면 100% 주거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이것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거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제공받는 청년들이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서서히 일어서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는 자립을 위한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 지원 전담 기관 인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매우 희망적이죠. 자립 지원 전담 기관의 인력을 강화한다. 인력이 없으면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불어 저는 당사자들을 뽑으면 좋겠다. 채용하면 좋겠다. 약은 약사에게,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법원 변호사에게 가서 자문을 받아야 되듯 자립지원 전담기관 인력도 당사자들이 반드시 몇 % 채용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보호아동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 아이들에게 더 친근하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보호종료 청년들이 당당하게 이 사업을 누릴 수 있도록 당당함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더 크게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보호아동이 함께 살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최근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역 아동센터의 식비가 7,000원 가량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부모님 있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관리해주는 지역 아동센터의 식비가 700원입니다. 7,000원입니다. 그런데 아동 양육시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식비는 2,700원입니다. 즉 보육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동센터는 부모가 있어서 식비가 많이 제공되고, 보육원 아이들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식비가 2,700원 밖에 되지 않는 것은 7,000원과 2,700원은 2배 이상이잖아요. 차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육원 발생 요인은 많지만 아동학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정회복에 힘써야 하고, 보호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즉 이혼이나 실질 등으로 인해 보호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하고, 무엇보다 좋은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보육원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하고, 보호 종료 아동 중 연락이 안 되는 애들이 40%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원의 실효성이 의심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고, 자립수당과 같은 대학수당, 하급수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태소 주어지는 자립수당만으로는 대학생들의 자립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들의 자립률이 높기 때문에 대학수당을 반드시 제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자살을 한 보육원의 후배들에게 자살 예방 교육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도, 심리 교육도, 서비스도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제가 요즘 요구하는 것은 자조단체입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만 바람개비 스포터즈 같은 그런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 전국적인 커뮤니티가 있었다면
이러한 대학생이 생을 마감하는 이러한 시도는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서로 연락 체계가 비상 체계가 잘 이루어졌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티 자조 모임이 하루빨리 구성이 지역별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가정 위탁을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반짝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 이 모든 것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아이들을, 보호아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꼭 필요함을 잘 기억해 주시고, 보육원 아이가 퇴소하고 또 대학생이 자살을 한 거에 대해서 보호아동을 도와주는 세금이 아깝다, 의미가 없고, 도와주는 분들이 참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보다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매우 애석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보호아동을 위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육원 문제가 나오면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보육원의 문제이지 아이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번 고인이 된 청년이 참 안타깝고, 부디 더 나은 곳에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